지금 바이러스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컴퓨터 바이러스 있잖아요. 네. 컴퓨터 바이러스 누가 최초로 개발한 줄 아세요? 바이러스요? 컴퓨터 바이러스. 개발사가 개발했나? 컴퓨터의 바이러스의 최초. 세계 최초의 컴퓨터 바이러스를 만든 사람이 폰 노이만입니다. 와 진짜요? 예. 폰 노이만이 그 자기 복제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어요. 그게 계속 복제돼가지고. 결국 나를 계속 복제하는 거죠. 아. 이게 바이러스의 특징인 거예요, 완전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엑소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러스 자가 복제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의 핵심입니다. 네. 나를 무한하게 복제함으로써 다른 데를 힘들게 만드는 거죠. 음. 예. 이거를 복제를 어렵게 하는 약물이 결국 우리 몸에는 아무 영향이 없고 네. 거의 영향이 없는데 바이러스 복제가 안 되면 얘는 본인의 가장 강력한 스킬을 잃는 거예요. 아, 맞아요. 그게 제일 핵심인데. 살 수가 없는구나. 그쵸. 그러다 보니까 바이러스는 굉장히 치명적인 게 되고 이 방법 중에 유명한 게 뉴클레오타이드 유사체라는 맞아. 걸 써서 이거를 억제한답니다. 음. 예, 그렇게 하면 바이러스는 힘을 잃는 거죠. 그러니까 뉴클레오타이드 유사체가 음. 구체적으로 뭐냐면 바이러스가 결국에는 뉴클레오타이드가 모여가지고 RNA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설계도가 돼서 바이러스라는 집을 만들어준다고 보면 돼요. 근데 그 설계도에 그 뉴클레오타이드가 들어가야 정보가 들어가는데 정보가 없는 그냥 이상한 잉크만 뿌린다고 그렇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면지 같은 거 넣어놓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복제가 안 돼. 근데 이렇게 해서 치료제가 개발이 되면 참 좋은데 코로나19 바이러스 특성상 변형도 많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19도 사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코로나19와 너무나도 다른 그런 바이러스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참 치료제 개발에 어려움이 클 것 같은데 임상 실험도 거쳐야 합니다. 좀 다양한 방안들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임상이라는 게 이제는 아시잖아요. 어렵다는 게 어렵다기보다 기간이 많이 걸린다는 게 그래서 계속 이제 과학자들이 하는 게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한다기보다 기존에 나와 있는 약들 중에서 좀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는 약들을 계속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기존 약들은 이미 임상을 다 거쳤기 때문에 써도 되는 거니까. 사람들한테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 어느 정도 완전한 부작용은 없을 것이다라고 그렇죠.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왜냐하면 임상 오래 걸리는 이유가 일단은 1상, 2상, 3상이 있어요. 1상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번 해봐요. 건강한 사람들한테도 부작용이 없는지. 그래서 괜찮네 하면 그때서야 2상에서 실제로 거기에 필요하는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찔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가 나왔다. 그러면 3상까지 가요. 3상은 이제 몇천 명을 또 모아야 돼요. 대량으로 했을 때도 이제 효과가 있는지. 대표적으로 몇십조 원이 들어간 알츠하이머 치료제 항체 개발도 2상까지 좋았어요. 진짜로 알츠하이머 환자한테 효과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3상에서 몇천 명, 몇만 명한테 해봤는데 효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허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이 코로나19에 대해서도 뭐 치료제를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개발했을 때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다 이미 한번 휩쓸고 잠잠해지는 상태이지 않을까라고 대부분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들으면 들을수록 참 답답하기만 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끝없는 출구를 그냥 계속 전 세계가 달려가고 있는 느낌? 언제 끝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 이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일어날 일이 일어난 거고 이제는 어쩔 수 없으니까. 이 일이 일상이 될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이제는 바이러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져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길 것이다 라는 거는 저희가 절대 돌아갈 수 없는 길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니까 맞아요. 이런 게 많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화산 폭발 계속 겪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공해, 뭐 스모그 계속 겪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거는 오히려 또 안 좋은 거거든요. 우리는 이제 이거를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일상적으로 이거를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시스템적으로 해야 돼요. 돌아갈 수 없으니까. 그치.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번 게 감염성이 굉장히 높은데 치사율이 좀 낮지 않습니까? 조금 더 치사율이 더 낮은 소프트한 게 하나 있어갖고 우리가 어느 정도 갖췄으면 좋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또 지금 상황의 얘기니까 어떻게 보면 나중에 훨씬 더 치사율 높고 감염성도 높은 게 나온다면은
지금의 이 상황을 겪은 게 또 큰 우리의 재산이 될 거고요. 그쵸. 사회적 예. 백신이 됐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가 선택한 방식이란 말이죠. 예. 이 바이러스에 대비하기 예. 위한. 네. 네. 일부 국가에서는 집단 면역이라는 개념을 음. 이야기하고도 있더라고요. 네. 네, 진짜 궁금했어. 이게 어떤 과학적 근거를 두고 있는지는 저도 기사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 예. 이게 진짜 실현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게 실현됐을 때 어떤 뭐 효과나 아니면 역효과를 받을지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집단 면역 자체가 네. 그 예방 백신을 맞거나 아니면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후에 항체가 생겨서 집단 구성원 상당수가 이제 면역력이 있는 상태를 말을 하거든요. 네. 통상 인구의 한 50에서 70% 정도가 감염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형태가 돼요. 그래서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고, 뭐 일부 국가들이 이런 얘기 합니다. 고강도 봉쇄를 해서 사회적인 스트레스가 엄청 높아지는 상태보다는 차라리 자연스럽게 바이러스와 살면서 네. 서서히 퍼지고 서서히 면역력을 갖추는 게 낫지 않을까. 물론 이게 굉장히 예방 백신의 효용성을 입증해주기도 하고 과학적인 이야기는 맞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은 훨씬 더 심각한 상황에서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어쩔 수 없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퇴로가 없는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말입니다. 맞아요.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 그쵸? 아. 왜냐면은 이렇게 따지면은 지금 우리 인류가 보유하고 있는 의료 기술들이나 과학 기술들이나 결국은 굉장히 인위적인 거거든요. 인위적으로 우리는 인간의 생명을 굉장히 늘려놨습니다. 근데 이걸 자연적으로 집단 면역이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럽게 바이러스랑 공존한 상태예요. 대부분의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와 그런 상태가 됐고 감기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감기 걸린 거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리고 아무도 걱정하지 않고. 근데 이거는 자연스러운 상태인 거지. 우리가 이거의 시작점에서부터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결국 인간이 갖고 있는 의료기술과 과학기술에 대한 그 가치를 어떻게 보면 부정하는 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직 집단 면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데서 저는 우리나라가 확실히 과학기술 강국이다. 왜냐면 지금 포기한 나라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걸 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리 반이 어떻게 좋은 성과를 내고 그리고 나도 좋은 성과가 나오고 시험을 잘 보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거죠. 학생들 대부분이 이제 공부를 잘해서 1등하고 싶은데 선생님이 딱 오셔가지고 어차피 니네 중에 1등도 있고 꼴등도 있다. 맞아. 하던 대로 하면 맞아. 1등부터 30등까지가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라. 아,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선생님은. 적어도 국가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반에서도 다른 반에 비해서 전체 평균이 확 그치.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과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방법이 없을 때니까. 근데 국가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1등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올백을 받기 노력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성공적인 성과를 얻을 거고 대다수는 그러면은 걸리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일부 걸리는 사람들도 굉장히 최소화될 수 있고 그러면 외부에서 봤을 때 우리 반이 우리 학교를 빛낼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반이 될 것이다. 이게 맞죠, 인류 입장에서. 결국 우리나라가 그걸 하고 있거든요. 맞아. 우리나라는 굉장히 모범적인 국가가 되고 있어요. 실제로 진짜. 보면은 똑같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인데도 영국 쪽이나 뭐 유럽 쪽은 한국에 비해서 치사율이 거의 10배가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변형되고 있는 거야. 거기는 이제 더 빠른 그쵸. 속도로 변형이 돼. 더 많이 퍼지니까 더 많이 죽고 있고 이게 이제 즉 어떻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의료기술과 과학기술로 눌러놓은 치사율이 다른 나라에서 현실화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원래는 치사율이 더 높은데 우리가 굉장히 낮추고 있는 거야. 이 기술이나 여러 가지 우리의 대처로. 그러니까 초반에 우리나라가 많이 세계적으로 약간 무시 엄청 당하고 그러니까 전 세계 두 번째로 맞아, 감염자가 맞아. 갑자기 많아져가지고. 약간 좀 저급한 나라라는 그런 취급을 받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난 진짜 속상했어. 막 아니 이거 우리가 뭔가 문화적으로 뭔가 뒤떨어지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이건 정말 궤도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굉장히 다른 결과를 내고 있으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그냥 뿌듯해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 진실이랑 진심이 통하는 거라고 봐요. 네,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뭐 과거의 몇 차례 대응처럼
뭐 김치를 먹으니까 우리는 잘 안 걸리더라라는 식으로 넘어가거나 이거는 사실 유사과학이란 말이죠. 유사과학으로 얼룩진 상태에서 여러 가지 그냥 희망적인 이야기만 하는 상황이라면은 저는 그게 훨씬 안 좋았다고 봐요, 결과적으로. 근데 굉장히 진실, 팩트에 입각해서 제대로 된 통계를 내고 있고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하고 있고 결국 우리는 집단 면역이라는 이야기를 아직 하지 않고 있고 우리는 이겨내고 있다는 거죠. 집단 면역이 저는 사실 이게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끝난 그런 그죠? 네. 어떻게 그 보면은 상황에. 그 집단 면역의 가장 장점인 분야가 백신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많은 사람들이 맞으면 할수록 바이러스가 한 사람 걸렸는데 주변에는 백신을 맞은 사람이 많으면 감염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징검다리가 없으니까 못 거는 거야, 강을. 그런 백신 분야에서는 집단 면역이 정말 중요한데, 그러니까 많이 맞을수록 그쵸. 소수가 안 맞아도 감염이 안 퍼지는. 근데 이런 코로나19는 백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백신이 있을 때라면은 이 말을 쓰면 딱 맞을 수 있죠. 그러네요. 우리 모두 사람들이 백신을 안 맞으려고 그래. 그러면 여러분이 백신을 맞음으로써 그렇죠. 집단 면역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 근데 감염시켜서 집단 면역을.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집단 면역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입니다. 이 말을 과학자는 뭐 가능성에 대한 얘기할 수 있어도 그치, 가능성은 이야기할 수 있죠. 국가가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그 방법을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죠. 아직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 네. 예. 아, 좋습니다. 자, 오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진짜 그 어느 때보다 전 지구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물리적 거리는 조금 멀어졌지만 정신적인 거리는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도 좀 약간 걱정인 게 네. 정말 잘하고 있는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부모님들이 너무 이제 걱정이 되니까 절대로 이제 밖에 나가지 말고 나가더라도 씻고 다른 사람이랑 악수를 하는 것도 절대 하면 안 되고 마스크도 끼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자라나면서 이 사회가 다 남은 되게 위험한 존재예요. 학습이 되니까. 감염될 수 있는 나쁜 것들이 이렇게 잘못 이해시킬까봐 저는 그런 것도 좀 걱정이라서 그러네요. 그 후에 이제 교육적인 부분이나 사회적인 그런 문화적인 그런 것도 되게 대처를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게 굉장히 맞아요, 중요한 맞아요. 것 같아요. 어린아이니까 일방적으로 나갔다 들어오면 손 씻어. 나가지 마, 마스크 써. 다른 사람들이 사람이랑 악수하지 하지 마. 이게 아니라 왜를 좀 설명해 주시고 맞아요. 이론을 좀 전개시켜 주시면 그러면 충분히 아이들이 똑똑하니까 맞아요. 네, 이해를 하고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얼마나 더 훌륭한 지성인들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부모님들, 선생님들께서 지금 충분히 잘하고 계시고 네. 진짜 기회예요 지금. 정말 이런 과장창을 같이 들어주세요. 맞아요. 이걸 듣고 이제 부모님들이 대답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치 맞아요. 그치. 왜 만지면 안 되는지, 네, 비말, 네, 네. 뭐 에어로졸. 맞아요. 네. 자,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 우주인들이 알려주는 코로나 격리 생활 꿀팁이 있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소개를 딱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재밌죠. 왜냐면은 네. 사실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우주인들은 실제 물리적으로 거리를 둘 수밖에 없어요. 그치. 뭐 우주야, 밖에 우주니까. 2m가 아니고 우주 2m가 정말. 몇천 킬로미터 아니에요. 우주 밖으로 나가면은. 그렇죠. 뭐 국제 우주 정거장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요. 문 열고 나가실 수가 없습니다. 음. 지구인이 밖에 없거든요. 네. 굉장히 고립돼 있는 인위적으로 고립된 상황에 익숙한 분들이에요. 네. 이분들은 이제 굉장히 멘탈 관리라든지 아, 그러네. 왜냐면은 고립감이라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사실. 정말 사람한테 두드려 맞는 것보다 고립돼 있다라는 그 감정이 훨씬 아파요. 네, 근데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 꾸준히 집에서 운동해주고 고립된 공간에서 운동도 해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격리된 상황에서 집단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이제 우주인 분들이 다양한 여러 가지 행동 수칙이라든지 이런 걸 공유하고 있어요. 네,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의사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반드시 의사소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기 싫은 일을 어떻게 자원해서 팀을 도와줘야 되는지 경쟁보다 협력이 왜 중요한지 굉장히 의미 있는 가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게 되게 재밌네요. 리더는 모범을 보이고 잘못하면 지적하되
해답을 줘야 한다. 전 이게 되게 보통 마지막 문장이 잘 안 돼요. 네. 그렇죠. 어. 재정이 저한테 지적한다. 지적만 하고 해답을 안 주거든요. 엑소는 그 답이 없어요. 줄 수가 없어요. 답이 해답을? 없어요. 아. 네, 일단 그냥 그걸 못하게 해야 돼. 출구 없는 매력이라고 하죠. 우선 너무 급하니까 못하게만 하는데 제가 답은 아직 못 줍니다. 왜냐면 너무 급한 상황이니까. 네, 자 우리가 이 우주인에게 좀 우주인이 됐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미션 중이다. 뭔가 미션을 진짜 자기 자신한테 미션을 주고. 근데 이런 비유가 되게 좋아요. 왜냐면은 우리 손 씻기도 사실 우리가 보이게 괜찮잖아. 그리고 이제 근데 이 손을 씻어야 되는 것도 되게 특이하게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그 고추냉이, 네. 와사비를 손으로 엄청 만진 상태라고 생각하래요 항상. 아 씻을 때. 그러면은 네. 내가 이 상태에서 눈 만질 수 있습니까? 못 만지죠. 못 만지죠. 오. 씻어요. 눈, 코, 입도 못 만지잖아. 오. 그러니까 항상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내 손엔 와사비가 묻어있다 생각하면은 이거를 씻지 않고는 내 얼굴을 절대 만져서는 안 돼요. 왜냐면 좋다. 엄청난 통증 있잖아요. 아니 이거 아이들한테 교육하기도 어. 되게 좋겠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뇌과학적으로도 막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뭐 잘리톨 껌을 맛있게 먹는 방법 해가지고 실제로 막 이제 거의 죽을 병인 내가 죽을 병인 환자인데 죽기 직전에 그 살릴 수 있는 약이 통 안에 들어있어. 그래서 기어가서 그 약통을 그 잘리톨 껌통을 열어가지고 먹는 상상하면서 먹으면 그렇게 맛있대요 잘리톨 껌이. 이어가서 너무 힘들게 하셨다. 손을 떨면서 연출이 장난 아니야. 약통을 열어야 돼. 어. 그래서 껌을 이렇게 입에 넣으면서 씹을 때 내가 쾌감. 살았다. 아. 그런 것처럼 이제 시뮬레이션을 손도 그 되게 재밌겠네요 이거. 아니, 밥도 그렇게 하면 돼. 밥도 기어가서 막 라면 먹는데 기어가서 사막에서 한 달을 막 고립돼 있다가 입에 딱 넣으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만 이렇게 답답하고 힘들 예. 때 자신한테 이렇게 그냥 연극 같은 걸 하는 그러니까. 거야. 예, 연출, 뭔가. 연출. 자괴감은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고 라면을 다 먹은 상황에서 이제 현타 보는 거죠. 배부른 뭐 한 거지 방금?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네요. 아니 실제로 저는 손 씻는 걸 30초 정도 씻으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손을 금방 이렇게 막 씻는 버릇만 있지 30초를 계속 이렇게 은근 길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길어요. 저는 그 뭐 스톱워치를 해놓기도 좀 뭐하고 해서 색깔이 변하는 폼을 샀어. 맞다. 시간이 지나면 네, 그러니까 처음엔 핑크색이에요. 완전 거품이. 어. 그러니까 약간 아, 그거 재밌겠다. 이거. 약간 이런 하얀색까지. 핑크야. 근데 막- 계속 비비잖아요. 어. 30초 정도 지나잖아요. 하얀색이 돼. 그게 폼이 아니고 누나 때 아니에요. 하얀색이 나와야 돼. 약간 회색빛 아니야? 회색이 아니야? 그 약간 회색, 약간 검은 색깔. 회색빛. 아니야. 그럴 수 있죠. 질기가루 같은 거 좀 나오고. 그래서 손 씻는 게 되게 즐거워요. 그러네. 그게 색이 변하는 걸 보면서 보는 맛이 있네. 네, 흰색이 될 때까지 아, 계속 이것도 이렇게 아이디어네. 하는데 이렇게 좀 재밌게 이 시간을 지낼 수 있는 방법들을 각자 찾아서 우리 조금만 더 버티고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인류는 계속 고통을 받아왔고 위기를 겪어왔습니다. 네. 네. 하지만 살아남은 거는 저는 유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 네. 맞아. 이 상황을 우리가 유머로 재미있게 스스로 찾아내야 됩니다. 웃긴 네. 것들을. 뭐 예. 그렇다고 우리가 가볍게 다루는 것도 아니고 그쵸. 진정에 다루지만 긍정적으로 이겨내보자. 네. 유머와 위트가 필요한 시국이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 과장창 또 유머와 위트 있게 한 마무리를 해볼게요. 아 이거 근데 저는 이 마무리 멘트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래요? 저희 스타일이야. 어. 근데 정말 이걸 가볍게 보고 정말 저희가 이게 무게감을 놓치고 네. 이거를 소홀하게 생각하자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정말 진중하게 우리가 이 시국을 이겨낼 만한 용기를 갖고 네. 대신 유머와 위트를 잃지 말자라는 뜻이죠. 네. 자, 그럼 인사할게요. 전 세계인 모두가 코로나로 장난치는 그날까지 과장창 화이팅! 화이팅!